사람 머리 154 얼굴 목 이렇게 했는데 사람 머리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영역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부위보다도 머리와 얼굴에 초점을 맞춰서 그림을 그리곤 한다. 반면에 다른 부위를 강조하는 그림이 보인다면 우울하거나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보이는 경우에 또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몰려있는 사람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머리를 매우 작게 그린다. 자신이 무능하거나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모자람을 느낄 수 있다. 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의사소통, 성적인 만족감 등등등등.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커다란 머리를 그린다. 지적인 능력에 대해서 과도하게 집착을 한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다 머리를 그리지 않는다고 불쾌한 생각을 떠올리기 싫어한다고 이렇게 흐릿한 선으로 머리를 그린다. 수줍어하는 경향이 있고 머리를 가장 마지막에 그린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머리가 둥그러니 존재한다. 극도로 심한 정신적인 혼란이 있는 경우 뒤통수를 그린다. 타인을 극도로 경계한다는 것이고 기형적인 머리를 그린다. 상대방이 심리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경우에 자신과 다른 성별의 머리를 눈에 띄게 크게 그린다고 이성이 자신의 성별보다 훨씬 유능하고 우월한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머리가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자리에 있지 않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면 내 손상을 입었을 수가 있다. 자, 얼굴은 나의 감정을 드러낸다. 또한 그렇게 그리고 싶어하는 표현을 보인다. 후자의 경우에 과하게 감정 표현을 한다. 이목구비가 없다. 이목구비가 없다.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받은 적이 있다. 이목구비가 없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경우에 인간관계를 회피하려거나 친한 사람들이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타인을 과도하게 경계하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 머리 테두리 선을 강조하나 이목구비가 흐리다. 이목구비가 흐리다. 이런 경우에 이목구비가 흐리다. 외부 스트레스부터 바라는 힘이 적다. 이목구비를 강조하지만 신체가 흐리다. 신체 또는 열등감을 가진다. 이렇죠. 인간이 아닌 동물, 기괴한 이목구비를 그린다.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입이라는 것이 입은 어떻게 입이라는 것이 입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가 추진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행동을 통해서 성인들이 삶을 살아간다. 그뿐만 아니라 입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말을 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한다. 유아들을 관찰할 때 식습관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의 저절빠른 행위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곤 한다. 입. 둥글고 또 두툼하게 벌려진 입을 그린다. 먹고 무언가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입을 매우 강조한다. 어린아이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리광을 부리는 사람에서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빨을 그린다. 유아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그림 양상이다. 이빨을 그린다. 입을 그리지 않는다. 자신의 평소 언행 또는 말투에 대해서 공격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타인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아동의 경우에 다음 경우를 고려해야 된다. 수줍음을 많이 탄다. 불안해한다. 학교 생활에 어울리기를 거부한다. 우울함을 느낀다. 이런 것을 한 손으로 입을 표시한다. 긴장했다는 증거이다. 긴장. 짧고 진한 선으로 입을 그린다. 공격적인 충동성이 강하다. 튀어나온 잎이다. 어릿광이나 또는 나이에 맞지 않은 행동이다. 사선으로 입을 그린다. 편을 가르기를 좋아한다. 무언가 나서서 따지기를 좋아한다. 어떤 거에 또 화가 나 있을 수도 있다. 입술은 입을 표현하는 두께,
나의 삶의 에너지이다. 이렇게 남자가 두툼한 입술을 그린다면 섣불리 어떤 주제에 대해서 결정하지 못한다. 정교한 입술 묘사함 또는 짙은 화장을 표현하는 것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갈구하거나 집착하는 모습을 그린다. 담배나 파이프를 물고 있다. 무언가 먹고 마침을 해서 에너지 해소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 담배나 파이프가 의미하는 바를 주시해야 한다. 턱은 남성적인 모습을 표현하는데 특히 부각된다. 턱을 크고 두텁게 그린 남성의 그림은 흔히 볼 수가 있다. 턱을 크게 그린다. 무언가에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타인이 보기에 그림을 그릴 때 턱을 자주 지웠다. 그랬다 함을 반복한다. 또는 턱을 강조하거나 튀어나오게 그린다. 평소에 유약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결정을 스스로 내리지 못한다. 그냥 아유 이렇게 눈은 내가 바깥 세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눈동자 없이 둥근 원으로 눈을 표현한다. 자기를 생각하는 이기적인 면모가 존재한다. 진한 점으로 눈을 그린다.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는 상상을 자주 할 수 있다. 눈을 강조하며 그린다. 공격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 견돈질하는 사람을 그린다. 무언가에 대해서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다. 눈을 크게 그린다.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한다는 거죠. 눈을 작게 눈을 감은 그림을 그린다. 무언가를 외면하며 하고 싶은다. 눈을 그리지 않는다. 아동의 경우에 일상생활 적응을 힘들어 할 수가 있다. 눈을 그리지 않는다는 것은 눈썹이 가지는 의미보다도 머리카락을 표현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해석하면 좋은 결론에 도출한다. 가지런한 눈썹을 그린다. 세련되다. 단정함이다. 빽빽하고 덥수룩한 눈썹을 그린다. 본능에 따라서 행동한다. 거칠고 자리력이 없다. 치켜 올린 눈썹을 그린다. 무언가를 경밀한다. 타인에게 있어서 거만한 사람으로 보일 수가 있다. 귀를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귀를 강조하거나 귀걸이와 같은 장신구를 그린다면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 귀를 강조하거나 크게 그린다. 외부 사람들에게서 귀를 그리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양상이다. 귀걸이를 그린다. 목은 감정과 이성의 통로이다. 머리와 가슴을 잇는 통로인데 이는 머리, 가슴 사이 관계를 드러내는 매우 큰 지표로서 활용될 수 있다. 목을 길게 그린다. 생각이 많고 감정적인 부분을 숨긴다. 매우 길고 가늘게 목을 그린다. 신체적으로 허약하다. 목을 줄 하나로 표현한다. 신체적인 욕구를 자신이 조절하기 어려워한다. 짧고 굵은 목을 그린다. 인생의 주제를 강관한다. 목이 없다. 10대 후반에서 많이 나타나는 그림 양성이라 아직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임을 말한다. 목젖을 그린다. 자신의 성 역할에 혼란을 겪고 있을 수가 있다. 남성다움을 쉽다고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손과 다리나 팔은 내가 손을 움직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다. 마치 나뭇가지처럼 주변 환경에 접촉을 드러낸다. 팔을 짧게 그린다. 타인과 인간관계에 매우 제한적이다. 타인과 친해지려 하지 않는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팔을 길게 그린다. 성취욕이 많다. 돈, 지위, 재산 등 사회적인 성취와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한다. 길고 굵은 팔을 강조한다. 주변 환경을 자신의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어 한다. 길고 얇은 팔을 강조한다.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 팔을 차례짜서 그린다. 매우 수동적인 사람. 팔을 만세자세로 그린다. 다른 사람에게 불만, 공격적인 모습. 팔을 그리지 않는다. 현재 무력감이다. 팔짱을 낀다. 의심이 많다. 팔을 뒤집고 있다. 다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한다. 양팔의 길이가 다르다. 손을 사용하는 활동에 매우 불안함을 느낀다. 자, 손은 직접적으로 표현되는 팔 끝의 동작 부위다. 팔이 나와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행동 부위라면 손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리다고 알아보기 힘든 손을 그린다. 사회적으로 손에 터치를 한다. 공격적인 충동이나 무언가에 에너지 넘치는 활동을 불안하게 한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다. 자신을 감추고자 하는 표현이다. 극단적으로 큰 손을 그린다.
자신의 무언가가 옳지 않다 또는 자신이 모자라는 느낌을 갖는다. 충동적인 행동을 한다. 다리와 발은 세상을 딛고 있는 우리의 몸이다. 앉아있는 그림, 우울한 상태, 다리를 강조한다. 폭력적인 면모, 허리 아래 부분을 생략하거나 대충 그린다. 정신적으로 미소, 뚱뚱하게 그린다. 혹은 다리는 가늘게 약하게 그린다. 갱년기, 노년기, 사랑. 종이 하단에 그래서 다리가 잘려있다. 자율적인 면모가 부족하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설계를 계획을 못한다. 매우 긴 다리,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표현. 매우 짧은 다리를 그린다.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 큰 발을 그린다. 인생에 있어서 안정감을 과도하게 바라고 있을 수 있다. 매우 작은 발을 그린다. 불안정하게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발을 그리지 않는다. 어딘가에 얽매여 있고 속박되어 있다고 느낀다. 자율성이 부족하다. 무기력하다. 딱 붙어있는 다리를 그린다. 매우 경직되어 있다. 발가락은 흔히 그리지 않는다. 그 이유는 즉선 옷을 입은 사람이 그리기 때문이다. 신발이나 또는 의리에 가려지고 표현되기 쉽지가 않다. 만약 발가락을 그렸다면 어째서 발가락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가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나체가 아닌 그림에서 발가락을 그린다. 타인에게 해를 입힐 정도로 극도로 공격적인 사람이다. 발톱 부분에 매니큐어를 그린다. 공격적인 면모. 발가락을 뾰족하게 그린다. 공격적인 면모. 뭔가가 특이하게 발에 대해서. 자, 나머지 신체 부분은 어떨까요? 몸통은 우리 장기들이 모여있는 기관이다. 몸통을 둥글게 그린다. 여성적인 면모. 몸통을 각지게 표현. 남성적이고 매우 작은 몸통. 자신의 욕구를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 몸통이 없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 성인의 경우에는 갱년기에 노인에게 많이 보이는 양상으로 내부 사용이 미숙하거나 뇌 손상을 입은 경우. 또 머리에서 몸통이 없고 다리가 연결되어 있다. 나이에 맞지 않게 미성숙. 매우 큰 몸통, 몸통에 음영을 그린다. 신체적인 욕구 및 충동적인 행동을 멈추려고 한다. 가늘다란 몸통을 그린다. 신체적인 허약.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균형이 맞지 않은 몸통. 아동 경우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젖가슴에 대해서는 젖가슴은 여성을 표현하는 것인데 가슴을 강조한다 또는 젖꼭지를 표현한다. 타인에게 의존 욕구가 강하다. 담배, 술 등을 남용하고 폭식. 만약에 남성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성적인 집착이라는 거죠. 정서적으로 미성숙하고. 자, 어깨에 대해서 어깨는 몸통과 팔이 이어지는 것으로 얼마나 힘이 있어 보이는 일을 표현하는데 매우 넓은 어깨를 그린다. 많은 청선이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렸는데 자신의 신체적인 결함을 표시하고 가장하고 싶은 욕구에서 지우고 그리기를 반복한다고. 남자다운 신체를 가지고 싶다는 표현이기도 하다. 뾰족한 어깨를 그린다. 일단 행동하고 보는 성격이다. 네모로 가기 진 어깨를 그린다. 공격적인 부분을 감추고자 하는 시도다. 좁은 어깨를 그린다. 열등감이다. 높이가 맞지 않은 균형. 살아오는 모습이 균형이 맞지 않고 혼란스럽다는 거죠. 자, 허리는 몸통을 나누는 기준이 된다. 허리 윗 부분으로 어깨가 드러나는 덩치, 아래는 다리의 성기가 있다. 우리는 허리 표현을 살펴본 후에 허리를 기준으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몸통의 윗부분의 남성, 아랫부분은 남성 성적인 능력에 대해서 허리를 강조한다. 욕구. 벨트를 강조한다. 미적인 것. 지나치게 허리가 꽉 조였다. 자신의 삶을 통제하기 위태로운 상황. 해부학적인 표현으로는 또 내장을 뚜렷하게 그린다. 극적으로 기분이 들떴다가 혼란스럽다. 가슴이나 골반 부위에 스케치 하듯이 선을 그린 부위 신체 집착을 한다. 갈비뼈를 그린다. 신체적으로 힘을 나타낸다. 성기를 그린다. 미술 적응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이다. 심리치료.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경우 이렇게 자세는 옆모습을 그린다. 사회적으로 성숙한 사람. 몸은 정면, 머리는 옆모습.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 뒷모습을 그린다. 타인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한다는 거고. 의상은 옷을 입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과도하게 신체를 의식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사람. 옷을 너무 많이 입힌다고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다. 옷을 너무 적게 입힌다.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으며 만족하지 못한다. 내향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미소 이렇게 몸이 투명하게 비치는 옷을 입는다. 아동의 경우에 정상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거고, 성균의 경우는 타인의 신체의 일부를 드러내거나 성적인 만족을 얻는 뭐 이런 것들, 뭐 좀 비슷한 건가요? 단초는 어머니를 나타낸다. 단초, 의존하려는 마음. 줄줄이 있는 것은 신체 일부에 집착하는 것. 장신경은 부럽지 뭐 장신구가 많다는 것은 생각의 행동을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겠네요. 주머니는 어떻게? 주머니를 강조한다면 유아스럽고 의존하려고 한다. 가슴 위에 주머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강하게 마신다. 넥타이를 성적으로 부적절한 기분을 가진다. 넥타이를 작게 그린다면 성기에 대한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 넥타이도 성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네요. 이외의 특징적인 것은 뭐 있나요? 사람을 막대로 표시하거나 주장적으로 생각한다. 회피하라는 시도. 광대, 만화 또는 바보 같은 모습을 표현한다고 경멸과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성상을 마녀같이 생각한다고 적대감이죠. 땅을 나타내는 지평선이나 울타리, 자신의 삶이 지지받고 안정되기를 바라는 거고, 일단 그려놓고 다시 더 그린다. 생각이나 행동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 정확하지 그리지 아무렇게나 그린다고 매우 충동적이다. 자신의 나이에 비해서 어린 모습을 그린다고 정신적으로 어린 경우. 자신과 반대되는 성격을 먼저 그린다. 자신의 성 정체성에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등등으로 볼 수 있고, 위급한 상황임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묘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남성이 지나치게 큰 머리를 그린다. 머리만 뚝 떼어서 그린다. 눈을 그리지 않는다. 옆모습 그리면서 눈을 2개 그린다. 머리카락이 없다. 이빨을 그린다. 괴물을 그린다. 기괴한 형상, 몸통 이상한 모습들, 어깨가 없다. 이러한 것들은 위급한 어떤 기괴한 모습들은, 사례를 통한 해석 방안. 지금까지 검사에 따른 다양한 해석 영상을 알아보았는데, 사실 검사에서 나온 증거들을 올바르게 치워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종이 위에 내담자가 투사한 것을 보고 치료하는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였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치료자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지식이 많을수록, 그리고 방어 기제의 해석이 뛰어날수록 해석은 쉬워진다. 그렇죠. 이렇게 화려하지만 공허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이런 그림들 집인데요. 통유리로 된 데 창문이 많다. 파란 색깔 이런 책이 있다면은 이런 모습은 어떠냐, 어머니가 버티는 것인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주기를 바라는 것인지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해석에서는, 자,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그렸다면 어떻게 볼까요? 나무를 그렸다. 이런 것은 새싹처럼 파릇파릇 돋아나는 초록잎, 검은 선으로 나무 껍질을 표현했네요. 마치 이는 멋지게 자신을 표현하고자 뽐내는 모습 비슷하고, 나무 가지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멋지게 보이고 싶다는 많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또 재능이 있고 화려하게 다채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화려하게 다채롭게 많은 가지를 가지고 많은 만남을 갖고 싶다라는 거죠. 사람을 이렇게 했다면은, 자, 이 사람에 대해서 가족관계와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매우 좋아하고 자기중심적이나 과지적인 사람일 수가 있다는 모습이 보이죠. 모습에서 딱 풍겨지는데, 자, 이렇게 해서 모습에서 드러나지 뽐내는 모습인데, 종합적인 결론은 가족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가, 다양한 인간관계, 타인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HTP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잘 볼 수 있고, 자신에 대해서 또 어머니나 부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소화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네요.